직업적, 환경적 요인들에 인해 젊은 나이에도 퇴행성 변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에 마비가 오거나 소대변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은 응급 상황이 됩니다. 그때는 즉시 MRI 등의 영상 진단을 통해서 또 이후에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탄시티병원 병원장 신재영입니다. 허리 추간판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별개의 질환이 아니며 원인, 증상, 치료 방법이 매우 비슷합니다. 두 질환 모두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고 다리가 저린 병입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척추 구조물의 노화와 더불어 척추관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즉, 정상적인 뼈와 인대가 노화로 인해 두꺼워지면서 신경 통로가 좁아지게 되고 신경 다발이 눌리는 질환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허리 관절의 퇴행성 변화입니다. 때문에 대부분 노화로 진행되는 질환으로 알고 있지만 허리에 무리가 가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직업적, 환경적 요인들에 인해 젊은 나이에도 퇴행성 변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의 여러 요인으로 젊은 층에서도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MRI 등 장비의 보급과 활용이 증가하면서 젊은 연령에서 척추관 협착증의 진단과 발견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초기 증상은 주로 허리와 엉치의 통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점점 진행되면 점차적으로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눌러서 다리가 저리게 되고 당기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걷기가 힘들어지는 파행 현상이 보이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즉, 허리만 아픈 것만으로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하지 않고 다리 증상과 파행이라고 하는 보행 시 불편함이 동반된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있는데 검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신경이 계속 눌려서 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경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운동신경을 압박해서 발목, 발가락에도 힘이 떨어지게 되고 더욱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더 심해지게 되면 허리에 있는 소대변 기능을 관장하는 신경에도 영향을 줘서 소대변 기능 장애가 오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생명에 지장이 있는 질환은 아니지만 이렇게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적절하고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MRI 검사에서 신경이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해야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는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디스크의 높이가 달아진 상태를 의미하고 신경이 좁아져 나타나는 협착증과는 다른 상태입니다.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의 진단은 MRI 검사를 통해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심하면 보행장애와 심한 통증을 겪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하지에 마비가 오거나 소대변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은 응급 상황이 됩니다. 그때는 즉시 MRI 등의 영상 진단을 통해서 또 이후에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통증이 주 증상이기 때문에 경도의 환자들에게는 약이나 주사 등의 비수술적 치료를 권합니다. 협착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약물, 주사치료, 신경성형술과 같은 치료, 그리고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등의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도 호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수술적 치료로는 근원적으로 신경관이나 추간공을 넓히는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수술적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엔 물리적으로 신경이 좁은 곳을 넓혀주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질병의 정도에 따라 미세 침습 치료로 증상을 해결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 방법은 후방 감압을 통한 신경 감압술과 유합술이 있습니다. 두꺼워진 인대와 두꺼워진 뼈를 제거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넓혀주는 것이 수술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과거에는 절개를 통해 수술했는데 최근에는 상당수 환자들이 내시경으로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1cm 미만의 통로 하나로도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데 비교적 간단한 수술법이 됩니다.
내시경 수술의 단일공 수술의 경우 1cm 이하의 적은 한 개의 절개부를 통해서도 협착이 진행된 병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출혈이나 근육의 손상도 적어 고령의 환자나 지병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안전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감압수를 시행하지만 만약 수술을 시행할 부분의 마디가 많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경우이거나 여러 부위의 협착을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는 나사고정을 이용한 유압수를 시행하게 됩니다. 환자마다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후에 적절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술을 못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나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령층 수술 시에는 환자의 나이만이 아니라 기저질환, 수술의 규모, 통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이거나 기저질환, 과거 수술 기왕력이 많은 환자들의 경우 주사 치료를 비롯한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허리는 5개의 마디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술을 시행한 마디의 인접 마디에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재발이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이후 척추 관리가 중요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며 유산소 운동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척추 운동을 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치료나 수술 후에 요통이나 하지 통증이 보인다면 증상을 무시하지 말고 빨리 병의원을 방문해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평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앉는 자세, 작업 환경, 운동 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른 자세로 등받이에 허리를 밀착해 바로 앉거나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5분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세우는 자세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걷기 운동을 통해 허리의 근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통증이 심한 상태라면 무리해서 운동을 하거나 걷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면서 통증과 보행장애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을 겪고 있다면 먼저 활동에 불편을 일으켜 일상생활이 힘든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수술적 치료가 고민인 환자라면 충분히 비수술적 치료를 받아보고 본인의 증상에 맞는 수술인지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 후에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